자, 10번째 개념 4차함수의 그래프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4차함수의 그래프는 당연히 도함수 3차함수를 베이스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랑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우선 우리가 식을 보면서 3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 정도의 힘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4차함수의 그래프를 정말 잘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3차함수의 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잘 못 그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선 그거부터 우리가 연습을 한 다음에 4차함수의 그래프를 들어가는 걸로 한번 해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4차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가기 전에 우선 3차함수의 식을 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y는 최고차항 계수는 항상 양수로 잡고 x-알파, x-베타, x-감마를 세 근으로 했을 때, 자, a는 양수면서 순서를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순으로 잡아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우선 알파, 베타, 감마를 찍으세요. 세 점이죠. 찍으세요. 찍은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 오른쪽 끝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오른쪽 끝이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잡아서 거꾸로 그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느낌을 잡으면서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y는 하나의 중근을 가질 때, 중근을 가질 때의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중근을 가질 때는 항상 x표를 쳐주십니다. 알파에서 중근을 가질 거야? 그럼 중근을 갖는다는 건 접해야 돼 라는 느낌을 살리시면 되죠. 그리고 베타를 지나간다고 했을 때 오른쪽 끝이 역시나 양수면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는 형태를 잡고 여기를 접하도록 해서 대충 이렇게 우리가 개형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가장 기본적인 3차함수의 그림이 그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번에는 3중근을 가질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중근을 갖는 건 솔직히 되게 쉬울 수도 있어요. 3중근을 가질 때는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얘를 출발시킬 거냐면 X축과 3중근이면 2중근이랑 다르게 접하잖아요. 2중근은 딱 접해서 떨어지는데 3중근은 타고 올라가요. 접한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뚫고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뭐 이제 우리가 실근이 딱 하나만 떨어지는 3중근도 아니고 그냥 딱 하나만 떨어지고 여기서는 그냥 허근이 나오는 2차식이라고 했을 때 알파 하나만 지나가야 되니까 이건 그냥 대충 1차함수처럼 이렇게 그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대충 타고 올라가고 곡선이다 생각하도록 이렇게 살짝 이 점만 지나가도록 타고 올라가는 형태 이렇게 또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 함수의 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잡아보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4차 함수 그래프를 빠르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차 함수의 그래프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4차 함수의 그래프는 당연히 우리는 4차항이죠. 그쵸? 4차항을 최고차수로 하고 최고차항 계수를 선생님 역시는 양수로 잡겠습니다. 그랬을 때 도함수는 당연히 뭐다? 3차식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랬을 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x축과 만나는 점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x축과 세 점에서 만날 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점에서 만나는 건 당연히 접하면서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는 모양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만 지나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는 이쁜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쁜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딱 3중근의 형태도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3중근의 형태, 이렇게 3중근의 형태도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 자, 우리가 그래프를 어떻게 잡았냐면은 x축과 만나는 점을 가지고 수직으로 내렸죠. 그래서 수직으로 내린 상태에서 x축과 만나는 점을 가지고 수직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부호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이랬을 때 이제 그 부호를 따라서 증감을 결정했죠. 마이너스니까 감소했다가 움찔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움찔하고 다시 내려왔다가 움찔해서 다시 올라가는 이게 첫 번째 4차 함수의 모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x축과 만나는 점을 수직으로 내렸을 때 부호 결정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감소하는 형태에서 움찔했는데 다시 감소해요. 그래서 모양을 뒤틀어서 한 번 더 갔다가 움찔해서 다시 올라가는 형태. 이 두 가지가 4차 함수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형태, 제일 흔하게 나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x축과 한 점에서 만났을 때는 이제 부호 결정을 해주면 여기서 뭔가 이렇게 3차 함수도 뭔가 요동을 치잖아요.
그건 4차 함수도 약간 찌그러지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움찔하고 다시 올려주는 형태. 근데 이제 요 네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한 점에서 만나더라도 좌우가 대칭이잖아요, 여기가. 그죠? 여기가 대칭점이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보호 결정을 했을 때 이 모양은 우리가 2차 함수 그리듯이 똑같은 모양, 좌우가 대칭인 똑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그림까지 한번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요. 자, 그럼 4차 함수를 가만히 우리가 이제 들여다 보니까 첫 번째 그림에서는 극소값이 2개 나오고 극대값이 하나 나오죠. 두 번째 그림에서는 극소값 하나, 세 번째도 네 번째도 극소값 딱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3차 함수랑 다르게 4차 함수는 극값이 무조건 하나는 존재한다는 거죠. 극값이 하나는 존재하는데 이렇게 양수의 그래프에서 유일하게 극대값을 갖는 지점은 도함수가 x축과 세점에서 만날 때밖에 없더라고요. 그죠? 나머지는 극소값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특이점은 이런 거겠네요. 우리가 3차 함수에서는 극값이 존재하는 그래프가 유일하게 하나였지만 4차 함수에서는 극대값, 예를 들어서 이제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 극대값을 갖는 그래프는 요거 유일하게 하나예요. 특징으로 잡자면 항상 도함수가 x축과 몇 점? 3점. 그러니까 그 도함수를 방정식화했을 때 근이 무조건 몇 개? 그 3차 방정식이 근이 무조건 3개 나오는 형태더라. 그 외에는 이제 극대값은 없고 극소값만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가 두 가지 버전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극대값을 가질 조건과 극대값을 갖지 않을 조건으로요. 근데 만약에 이게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 반대로 묻겠죠. 전부 다 거꾸로 뒤집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값이 극대는 존재하지만 극소는 유일하게 하나의 그래프만 갖고 갈 수 있겠죠. 자, 이래서 우리가 4차 함수는 모양 잡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았고 극대값을 갖는 게 유일하게 하나겠구나. 유일하게 딱 하나 그래프만 있었다. 그게 바로 보다 도함수가 x축과 세점에서 만나는 그래프일 거 딱 유일한 하나였다라는 걸 또 이제 우리가 인지해 줄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전부 다 대칭점이 있었죠. 대칭점이 있었어요. 대칭점이 있었는데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그죠? 근데 4차 함수는 그러면 뭔가 대칭성이 있을까라고 봤는데 솔직히 전부 다 있진 않아요. 유일하게 언제 대칭성이 있냐면요. 요거처럼 대칭성이 존재할 때는 바로 요거처럼 요 그래프처럼 요렇게 3차 함수 자체가 지금 뭐예요? 대칭점의 x축을 지나가는 도함수가 될 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더 보여드리자면 다섯 번째 3차 함수가 아주 이쁜 W가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3차 함수 그래프가 좌우 대칭인 요런 그래프일 때 여기가 별점이 딱 x축으로 지나갈 때 요때의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이걸 도함수로 하는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럼 맞불 관계에서도 간격이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움찔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움찔하고 다시 떨어졌는데 움찔하고 다시 올라가요. 그쵸? 잠깐만요. 그림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움찔하고 다시 올라가죠. 그럼 이쁜 W의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대칭성을 가지고 갈 때는 언제냐면 바로 유일한 대칭성은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만 유일하게 대칭성이 있더라. 그죠? 대칭성을 가져가더라. 근데 무슨 대칭이냐면 선대칭성을 가져가더라. 선대칭 도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선대칭 도형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도함수인 3차 함수의 대칭점이 x축을 지나갈 때 이쁜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함수가 이쁘면 그냥 원래 함수의 그래프도 이쁘게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뭐 당연한 느낌은 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봤는데 별로 이제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4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를 이제 겟센에 있는 이제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그려주는데 항상 4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 전에 3차 함수의 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바로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징으로 잡을 수 있는 게 뭐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